우리 의뢰인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잘 지내던 남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의뢰인과 대화도 하지 않고 쉽게 말해 투명 인간 취급을 하던 중에 뭐 이혼을 하자 라고 통지를 한 후 집에서 나가버리셨대요. 집에서 가출을 하면서 문제는 그 공인인증서를 이제 갖고 나가버리시고 카드는 쓰지 마라, 뭐 쓰면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의뢰인분은 주로 이제 자녀들을 돌보면서 수입은 극히 적은데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상대방의 가출을 하고 생활비를 끊으니 정말 많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의뢰인분은 상대방이 사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좀 외도 정황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상대방은 생활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분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뭐 이혼을 만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이야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죠. 필요하면 가압류를 하고 빨리 소장을 보내서 임시 양육비로 얼마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우리 의뢰인분은 나 생활비 압박은 받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 셨다는 거죠. 상대방이 지금 당장은 그러지만 그래도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혼해야 애들 지금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제 힘든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해드렸던 방법은 우리가 이혼을 전제로 해서 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부부라면 당연히 또는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인 부양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양료를 청구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양료는 종종 생소해하기도 하시고 또 양육비는 당연한 것인 거에 비해 부양료는 인정받기가 더 까다롭더라 이렇게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사안은 전반적으로 봤더니 어쨌거나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까 이혼을 전제로 한 양육비라든지 재산 분할은 선택한 자체가 아니고 그렇다면 부양료인데 이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해서 기존에 하던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고 그 자체가 유책성이죠. 갑자기 집에서 가출해서 우리를 유기하고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부양료를 해봄직하다 해서 저희가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정말 영원이었거든요. 생활비를 일절 미지급해서 의뢰인분이 지금 몇 달 지나면 당장에 어떻게 키우냐, 아이 지금 수험생인데 학원비며 뭐 기본 생활비며 어떻게 하냐, 정말 발을 동동 구르시던 중에 부양료 청구 소장을 받고 상대방이 그 달 말일부터 갑자기 2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인분에게 말했던 것도 부양료 청구 소송을 받으면 여기에서 판사님이 결정을 내려주든 이 사람이 뭐 다른 행동을 하시든 아니면 이거는 의뢰인분이 바라는 건 아닌데 이혼 소송이라도 제기를 할 것 같다. 그럼 우리는 부양료 청구 소송에서 부양료 결정을 받아서 아이의 생활비를 받든 아니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는 걸 받든 이혼 사건에서 임시 양육비로 받든 어쨌거나 방법이 생길 것이다. 근데 지금 이대로 있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우리가 압박을 받아서 결국엔 이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상대방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의뢰인분이 원래 상대방이 가출하기 전에 월 400 정도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럼 당장 이제 반토막이 난 건데 일부나마 받아서 다행이지만 아이들 생활이 제대로 되기 어렵거니와 또 상대방이 가출한 이후 아이들 교육비 등 관련해서 돈이 더 많이 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만 원 이건 부족하다. 뭐 한 400만 원 또는 5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이어나가게 됐고요. 그러는 중에 상대방은 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혼 사건에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부양료의 개념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저희는 부양료는 혼인관계를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혼 사건은 혼인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부양료에서 판단을 해달라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양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법에는 부부 서로의 부양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판결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부양 의무이다. 그리고 부부간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양료에는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비가 포함된다 등등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즉 부부가 되는 순간 나와 같은 정도로 상대방을 부양해야 돼요, 서로. 그리고 특히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그 양육도 포함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상대방 200만 원 부족하다. 재판부에서 보기에 우리가 청구하는 500만 원을 계속 부담해라 라고 해서 주문 자체가 장래 부양료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 종료일까지 월 5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니까 종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 월 500만 원씩을 지급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장래 부양료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가출한 이후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과거 부양료로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하는 것, 즉 장래 부양료 월 500만 원뿐만 아니라 과거 부양료 3천만 원도 승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받는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생활비를 미지급한다거나 이럴 경우 나는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다면 부부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부양해야 된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부양료 청구 소송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